절대 전략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오늘 장 한마디는 정상을 위한 정상입니다. 정상을 위한 정상. 여기서 뭐 정상, 비정상 할 때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우선 앞에 말씀드린 정상의 경우에는 경기 및 가격의 제대로 된 상태를 의미하는 정상의 의미고요. 뒤의 정상의 경우에는 시장 고점으로서의 정상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비정상의 정상화 뭐 이런 얘기할 때 시장이 좀 이상 급락을 했는데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밴드의 최상단까지 왔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직 밴드의 최상단이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제목을 음. 달아봤고요. 네. 우선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도 무관하지는 않지만 이번 조정의 근본적인 배경은 중국 인민은행 긴축 조짐이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 정상화를 이룬 중국이 가장 먼저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한 것이 주가 급락을 가져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경기 및 가격의 정상화는 필연적으로 정책 정상화를 가져올 텐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서서히 거두기 시작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떤 거품 붕괴의 징후에 견주어 봤을 때 그 시점이 아직은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저금리와 경기 회복 기대의 큰 축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그에 따른 금리 상승을 이겨내기 위해선 경기와 기업 이익 회복이 더 강하게 가시화되어야 하는데 미국 추가 부양책 그리고 유럽의 봉쇄 해제가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경기나 기업 이익 사이클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을 위한 정상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이상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그 반등의 꼭대기까지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상을 위한 그러니까 좀 더 갈 자리가 남아 있다.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 그러니 기대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 주신 것 같아요. 멋진 표현을 이렇게 또 오늘장 한마디로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흐름 속에서도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장도 포함해서요.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우선 그 전일시장을 간단하게 짚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시작을 알리는 어제 주식시장, 지금 조정 강도와 추후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 초반 2,940포인트 선까지 밀렸던 지수가 개인 매도를 기관이 받아내면서 여기에 외국인까지 가세하는 모습 보이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중 관계자들 비둘기파적 발언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까지 상승하면서 오늘장 시장 대응의 열쇠가 결국 외국인의 복귀라는 키워드 속에서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천억 원 가량 순매수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술적으로도 30일 이동평균선 터치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미국 증시 전일 강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 코스피는 3,100포인트 대 재진입을 했고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3,100포인트 선 바로 밑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증시 급등 견인했던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매물을 좀 출회했고요. 외국인의 경우 서비스,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순매수하면서 이틀 연속 매수세를 이어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을 보시면 의료 정밀, 서비스, 전기전자 부분은 상승했고 의약품 섹터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주도장이었던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인 기관 양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방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 오락문화, 컨텐츠 업종 중심의 강세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지수 내 일부 중소형주의 상승폭 확대도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오늘 시장 상장 첫 거래일이었던 솔루엠의 경우에는 외인기관 매물 출회로 14%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거래소 종목 중에 하락률이 가장 컸던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KRX 100 지수 내에서는 베린건설의 지주사 DL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블레이드앤소울2, 신작기대감, NC소프트 외 S오일, 롯데케미칼, SKC 등 화학주와 포스코, 네이버의 상승이 눈에 띄었고요. 거래소에선 코오롱인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대바이오, 포인트모바일, YJM게임즈, 감만우, 사마네트워크의 상한가가 눈에 띄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언급해 주신 강한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기준의 종목군들이 강했다고 보세요? 내일장 체크 포인트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같은 경우 SK텔레콤, 아모레그룹의 실적 발표하고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추가 상장 이슈가 있는데 이 정도 일정 정도는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월 한 달간 각 투자 주체별 순매수 동향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월 기준으로 대형주 수익률이 4.3% 정도 되는데요. 1%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중소형주 수익률을 크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2조 원 이상 개인 순매수는 대부분 시총 상위주에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에 몰린 영향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차, LG전자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반면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프트웨어 종목 그리고 대표 저평가 업종인 금융주로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도 컨텐츠 중심의 업종들과 그리고 이들 소프트웨어 저평가 업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 동향을 파악해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형주 섹터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외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그리고 기관의 경우에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즈, SKC 등 중소형 소재 부품 종목 주로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SKC와 일진머티리얼즈의 상승세는 이러한 외국인의 추가 매수 혹은 차익 실현의 의미가 좀 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형주의 주가 상승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급격히 증가한 만큼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도 충분히 순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월에는 일시적으로 코스닥의 상대적 우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조정 국면을 어떤 성장주에 대한 차익 실현과 향후 경기 회복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치주의 어떤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의 기준점을 외국인 수급에서 찾아주셨고, 그리고 앞서서도 어제 오늘 반등을 할 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복귀였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지난주에 외국인이 팔 때 4거래일 만에 거의 5조 원 넘는 금액을 팔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어제 오늘은 좀 매수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좀 공격적인 매도는 끝이 났고 서서히 우리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이코리아로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면 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대형주 차익 실현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혹은 신규 진입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까 중소형주 선정의 이제 유효한 지표로 특히 2개 분기 이상 연속 영업이익 증가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 연속 증가의 경우에는 대형주 섹터에서 사실 유의미한 지표가 아닌 경우가 많지만 중소형주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대형주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어떤 컨센서스에 이미 반영되어서 발표 실적이 후행적 정보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실적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익 개선이 확인된 뒤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는 경우가 많아서 영업이익 연속 증가가 관련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1월 말까지 실적을 발표한 종목 중에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서, 천보, 효성, S&T 모티브, LG상사, 오스템 임플란트, 코스모 신소재 등이 있는데요. 특히 효성그룹하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눈여겨보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템 임플란트도 얼마 전에 호실적 내놓고 막 급등하기도 했는데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키가 된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내일장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아무래도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상투는 잡지 말고 막차도 타면 안 되는데 하는 점일 겁니다. 시장의 반전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요. 단지 내일장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투자자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마음속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현재 시장 변동성 확대를 일으키는 요인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한동안 박스권 형태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통화정책 논쟁이 불거지는 현 시점에서 시장에는 경기 민감주를 경계하고 그 대척점에 있는 가치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유념한 상태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면 12월 말 투자 전략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100대 기업의 현금 보유량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기업들은
이연됐던 지출을 시작할 거고요. 투자와 M&A 그리고 지분 투자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매출액 대비 잉여 현금 흐름 증가율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보아서 기업들은 현금 축적이 아닌 소진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지출 여부겠지만 해당 기업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형주 매매의 경우 그룹 내 매출 성장이 점체됐지만 PSR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 주목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으로 삼성 SDS, SKC,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기아차, CJ E&M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픽으로는 LCD TV 패널 가격 상승 지속 수혜를 받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체 개발 백신 6,519의 높은 안정성 및 효능이 기대되며 자체 생산 시설 활용한 제조까지 가능한 유바이오로직스 두 종목을 추천드리고요. 지난주 추천드렸던 에코프로 BM 역시 지속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개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동안에도 꾸준히 좀 눈여겨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라 그런지 변동성이 좀 크더라고요.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식약처 승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1 이상 임상. 이 식약처 승인 소식이 나왔는데 당일에 호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 13% 정도 밀리더라고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날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이슈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하는데 참고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의 경우에 최근 시장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바이오 섹터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뉴스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어떤 단타성, 매수 후 차익 실현 패턴이 반복되면서 말씀하신 장이 좋은 날에도 개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반면 외국인 기관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그런 패턴들을 과거에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해당 기업의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유바이오로직스 지금 제넥신 등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결과야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백신 부분에 있어서 국내 CRM 업체 중에는 좀 독보적인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단기 혹은 중장기 그리고 하반기 발표가 있을 코로나 백신 3상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한금융투자 손영채 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팁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중소형주들을 고를 때는 2개 분기 연속에서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몇몇 종목군들 얘기가 나왔고요. 토픽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유바이오로직스 두 종목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코프로 BM을 이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실적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장 마치고 나서 삼성중공업이 실적을 내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네요. 삼성중공업 이번에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나온 내용을 보시면은 한 해 동안에 삼성중공업 지금 실적을 보면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7,664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상치가 한 적자폭이 7,400억 원, 뭐 요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적자폭이 뭐 많이는 아닌데 약간 큰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올해 매출액 가이던스를 회사 측에서 제시를 하죠. 7조 초반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에 6조 8천 정도 했거든요. 올해 7조 1천억 원 정도 회사 측에서는 예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삼성중공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그림 그리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상승하는 장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